정확하게 신상진 후보로 예비 후보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잘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뭐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1등을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제 약간 좀 여론조사에 좀 인위적인 좀 마사지를 하고 어느 후보 쪽에서 해도 네. 저는 계속 국민의힘 후보 중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예. 확실하게 1위 해갖고 이번에 뭐 검수 안박이니 뭐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깜빡 넣어야 되는데 문재인도 깜빡 넣어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말기에 예. 이렇게 그 다수 그 의원의 힘만 믿고 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새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예. 이렇게 검수완박을 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 정말 꼬리 자르기 해서 그들을 방패막이 하고자 하는 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검찰을 농단하고 우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이 어떤 그런 파렴치한 이런 행태들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예.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검사 하나가 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살인지 모르죠 또. 뭐 걸릴까봐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수완박을 해도 어차피 수사가 가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 감사를 통해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 공무원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성남에서 3명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그 아시다시피 도계공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사람이 죽고 또 의문의 자살을 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뭐 변호사 때나 뭐 그 관련해서 또 얘기했던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사인도 뭐 자살이라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나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이 꼬리를 감췄어요. 검찰 수사가 안 되고. 가족들은 이거 자살 아니다 이러고. 그렇죠. 자살 그런 의혹 사건이죠. 그것도. 그리고 앞으로 성남에서 우리 국힘에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모든 그 특혜 비리 의혹 사건들이 아마 상당히 이제 공무원들 스스로도 밝히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고뇌를 하면서 그런 어떤 또 의문의 자살이 됐든 정말 자살이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검경에서도 또 정말 그런 그 후유증 거기에 따른 어떤 참여했던 또 부역했던 이런 이재명 정권 시장 정권에서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서 그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게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성남시가 아주 큰 정말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신변 보호도 해주고, 그럼요. 신변 보호 해줄 테니까 빨리 양심 선언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성남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제대로 이실 짓고 하고 이 무너진 이 정말 정의와 상식 그리고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협조하는 그런 시민과 또 관계자들은 거기 응당한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주사회가 또 그걸 또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성남은 앞으로도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일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특혜 비리를 비롯해서 많은 한 시 안에 이 안남시 같은 아수라에 이런 걸 벌어진 시에 대해서 아마 국민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남시장이 제대로 해낸다면 좀 더 검찰이 숨기고 조사를 안 했던 이런 부분들이 더 백일화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까. 성남시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강단이 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올곧게 강직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제가 적합하지 않는가 감히 그래서 제가 시장에 나섰고요. 그리고 성남시는 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온전하게 잘 하려면 뭐 지자체장이라는 게 뭐 싸움만 해서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요구 지금 이제
은수미 시장 체제인데 지금 뭐 이재명 8년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렇죠. 맨날 조사나 받고. 조사받고 지금 자기도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도 재판 깜빡한 것 중입니다. 같아요. 예. 예. 직원 특혜 채용 비리 예. 문제로 이제 재판도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성남이 한 12년 민주당 집권 시절에 예. 너무나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거기에서 끼리끼리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사실은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어.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인허가권을 구청에 주지 않고 다 시장 비서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대장동 부분 다 드러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 흑막을 걷어내서 아주 덮여있던 거를 다 햇빛에 드러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또 공정해지고 또 국민의 상식이 정말 적용되는 그런 성남시가 예, 예. 또 그래서 그것이 곧 또 대한민국이 그렇죠. 또 올바른 대한민국 되는 이제 그런 예.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그러니까요. 이 은수미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재판이나 받고 다니고. 제가 어저께 네. 어느 그 이제 단체 회장을 만났어요. 예. 이게 네, 택시 쪽인데 예. 근데 4년 동안 공문을 30개를 보냈는데 예. 면담 요청. 근데 딱 한 번 만났대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정말 어이없어 하는 그 단체장을 제가 봤는데 예. 직능 단체장을. 그러니까 도대체 성남시가 이게 정말 팔도에서 다 모였고 또 원도심 또 참 서민동네 또 분당에 또 판교에 이런 또 엄청난 이 도시들이 해야 될 숙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노후화된 주택들의 재건축, 재개발 또 교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성남이 유동인구가 이 특례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성남시의 그런 니즈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민원 현장을 쫓아다니고 그렇죠.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4년 동안 안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이 켜켜이 이게 정말 시민의 수건 사업부터 많은 일이 쌓였는지 정말 아주 저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예. 그런 일을 처리하는데 한편 겁나기도 해요. 그 얼마나 먼지에 덮인 그 그러니까요. 일들을 예. 다 처리하면은 하고자 한다면 야 정말 뼈골이 다 빠지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그렇지만 각오하고 제가 84년도 성남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정말 고향인데 저는 서울 토백이었는데 예, 예. 그 제2의 고향인 성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뭐 뼈가 부서지더라도 확실히 공정과 상식을 우선 세우고 뭐 발전을 위한 그런 저의 또 계획을 펼쳐서 야 성남시가 5명의 도시에서 정말 전국에서 불허하는 최고의 도시가 됐다 예, 예.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고 싶어서 또 이번에 또 출마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와 예, 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청와대와도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게 또 막 비리가 있는데 또 그걸 캐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성남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무조건 뭐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신상진 의원님의 활동 아주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요 성남시에 있는 이재명의 각종 스캔들, 이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신상진 의원을 응원하는데 정말 이재명의 스캔들 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성원했죠. 네, 그 이재명 전 시장 성남에서 정말 뭐 스캔들을 공개적으로 제가 증거가 있지 않아서 예. 이야기 못하는 건 많지만 정말 뭐가 있을까요? 공개적 그 안에 있어요. 많을 것 같아. 내보니까 뭐 정말 뭐 의심가는 상황이 예. 정말 김부선 김부선 씨 사건은 그 이유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참 뭐랄까 이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리에 정치인 한 사람의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나 이게 따라서 정말 시면 시 나라면 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문재인 정권 5년을 지켜보시면서 또 성남의 또 이재명 시장 8년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더없이 아마 깊이 느끼시는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네. 것을 또다시 겪는다면 또다시 잘못된 시장을 뽑고 또다시 뭐
좀 겉으로 뭐 일 잘할 것 같다, 뭐 내용이 그럴듯하다, 뭐 생긴 게 잘생겼다, 뭐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유들로 네. 그런 소중한 유권자의 한 표를 그렇게 잘못 했을 때 생기는 그 후과는 정말 우리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고리를 끊고 예, 우리 예. 유권자도 좀 뭔가 좀 후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정말 누가 대한민국을, 누가 성남시를 잘 할 건가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온 족적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좀 그런 유권자의 어떤 변화된 그런 또 선택의 그런 기준이 또 잘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예. 국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남시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 할 텐데, 그것도 이게 조화롭게 말이죠. 이 정치라는 게 좀 이렇게 성과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이제 조그만 도시 같은 데는 뭐 중소도시 이런 데는 그게 뭐 이렇게 공무원을 했대거나 또 예. 거기에 지역사회에 뭐 이러저런 일을 했대거나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일꾼을 단순히 뽑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말씀대로 성남시는 우선 인구도 한 100만 가까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본시가지와 또 분당 판교에 이 도시 시민 한 시 안에 시민을 어떻게 그 이질감을 덜고 그러니까요.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는 우리 대한민국 통합 얘기하지만 성남시의 성남이 시민의 진짜 통합 그걸 우리가 성과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대한민국 통합은 영원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이 작은 대한민국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팔도에서 다 모였고요. 예, 예. 그래서 성남의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경험은 또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중소도시 어떤 시장 뽑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사선이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4번 했는데 또 도지사 나가지 시장 나가냐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남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뭐 도시의 또 지자체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본질적으로 성남이 안고 있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병이다. 그 대한민국의 병은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8년 시장 때 무너진 공정에 또 이 정의에 무너진 법치가 무너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예. 이런 엄청난 이 불공정한 이 성남시를 개혁하는 것은 4선 아니라 5선, 6선 했었어도 거기에 애정과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건 뭐 하는 것이 전 자연스러운 건데 아마 밖에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게 꼭 기계적으로 이걸 맞춰서 4선 했으니까 도지사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 지금 성남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그 작은 하나의 그 문재인 정권에 저질러 놓은 부패라든가 잘못된 점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미는 후보 신상진 의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신의 한수가 괜히 신상진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4선 의원을 내보냈다. 예,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맥을 아셔야지. 하여튼 더 나가면 또 다른 후보들이 화내니까 윤석열의 의중이 가득 담겼다. 예, 경기도는 김은혜, 그 다음에 성남은 신상진, 서울은 오세훈. 이게 바로 축을 이뤄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성남이 지금 이제 아마 이 인수위나 우리 또 새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아마 핵심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성남의 중요성을 굉장히 생각하고 계실 거고 또 성남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시장하다 나왔는데 이 성남에 그 저질러졌던 수많은 특혜 비리 사건들이 이것이 덮인다면 대한민국의 공정은 찾을 수가 거죠. 없고 또 이재명 전 후보가 그것이 덮인 상태에서 또 5년 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이건 정말 이런 코미디도 없고 정말 이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아주 후진국의 뭐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성남시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진상을 밝히고 또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또 지자체의 행정이나 모든 이제 인허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좀 공정한 정의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바꾼다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성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지만 정책적으로 또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공약, 정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은 이제 분당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재건축 전에 그 이재명 시장이나 은수미 시장 때 보면 리모델링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은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과 제도가 상당히 이렇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를 용적률을 우리 윤석열 후보 때 이제 그래서 대폭 늘려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시장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와 또 우리 지자체가 같은 뜻을 가지고 협력해서 용적률을 저는 뭐 500% 이상 대폭 늘려서 우리가 너무 용적률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과 또 환경적으로도 용적률을 낮추면 결국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적률을 높여서 이 수직시티, 수직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건축기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전하고 쾌적한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의 많은 그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노력을 했고 경험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중간중간에 걸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당과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지자체 혼자서 한다고 용적률 혼자 올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분당에 또 빌라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 좋죠. 근데 그게 고급 빌라들 4층까지밖에 안 돼요. 1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종으로 종환원을 해달라는 게 또 빌라 단지 굉장히 많습니다. 2만. 조금만 높여놔도 말이죠. 그래서 그 4층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엘리베이터를 못 둡니다. 5층 이상이 돼 엘리베이터를 둬요. 그러니까 4층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힘들죠. 이 오르내리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 녹물 나오고 지금 현재 이런 오래된 그래서 빌라 단지의 종환원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에 또 협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토부 장관이 마침 이제 원희룡 이제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 내정이 됐고 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또 저희 쪽에서 이번에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조적으로 협조해서 종환원 문제도 해서 2종으로 해서 이제 뭐 10층, 20층 올라갈 수 있게 그럼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좀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진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잘 해낼 수 있겠다.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되게 해야죠. 시정이라는 건.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수정중앙구 이제 본시가지 있죠. 참 주택이 노화됐고 지역들. 주거 환경 또 도시 기반 시설이 아주 형편없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주민 부담이 커요. 서민들이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재개발 들어가려고 다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하면 재정 착률 사시던 분이 다시 아파트에 들어와 살 확률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85%는 돈을 못 내니까. 자기 부담 추가 부담을 못 하니까 다 이제 우리 옆 동네 광주나 이렇게 이제 또 밀려나는 값싼 데로 이제 다 떠나시죠. 고향을 떠나는 이게 과연 재개발이 그게 하면 되겠냐, 비인간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도정법이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19대 국회 때 마지막 때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법이 내용이 도시영세민이 집단 이주해서 생긴 도시에 재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재개발할 때는 그 구역 내에 있는 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민에게 준다. 이 법이 한 7, 8년 국토부 정부하고 싸워서 이제 좋네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팔고 나가는 건 이득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팔고 나간 사람이 사갖고 들어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거는 부담을 주고 원주민이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건 부담을 줄여줘야죠. 근데 그게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좀 차등 적용을 해요. 하긴 하는데 서민이시다 보니까 그 옛날에 성남이 생길 때 20평 분양지에 새끼줄 치고 그것을 이제 분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20평, 대지가 20평이니까 집지면 뭐 15평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거기에 또 용적률을 88년도에 특별법을 해서 한 380%까지 용적률을 올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4층짜리 이런 다주택, 조그만 다세대 것들.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기 지분들이 낮으니까 뭐 16평 집 한 채 있어봤자 뭐 2억 3억에 몇 억에 추가 부담을 내고 아파트 들어와야 되는데 힘들죠. 못하죠. 다 떠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 본시가 이제 재개발도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하려면 또 이주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전 머리 싸매고 경험 있는 사람이 아주 시장이 달라붙어서 그럼요. 중앙정부 협조와 이런 제도 개선 속에서 해내야만 된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예요. 네. 지금 판교도 있지만 분당도 판교 이렇게 아침에 교통지옥입니다. 아주 네. 또 중원구에 있는 그 상대원의 하이테크밸리 공단도 출근길에 아주 그냥 그 차로 5분 갈 거리가 출근길에는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안 들어오면 일자리가 또 줄어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성남에는 아주 지하철 연장, 뭐 지하철 역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위례 신사선 연장에서 위례에서 성대원 공단을 통해서 광주로 가는 그 위례 3동선을 제가 노력을 해서 이게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제가 되면 저 그냥 시장이 아니다. 정말 국회와 이 지자체장을 정말 합쳐놓은 예, 그래서 예. 더구나 집권당이 됐으니 얼마나 이런 경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성남에 계신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윤석열의 힘입니다. 예, 윤석열이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상진 의원이 이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남에서는 신상진이다. 신의 한 수도 신상진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인터뷰를 안 하는데. 인터뷰를 다. 신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상진으로 여러분들 성남에 계신 분들은 여론조사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 통과해야 되니까 말이죠. 윤석열의 의중이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부탁의 말씀이라든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 정말 여러분 가슴 졸이셨죠? 이제 대한민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곧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이걸 바로잡고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세계 선진국으로 항해해 나가는데 우리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들의 또 뜨거운 성원을 신의 한수에 계속 보내주셔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4선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성남시가 너무나 전국에서 주목받고 많은 특혜 비리 사건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이런 성남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저로서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성남시의 특혜 비리 사건 고리를 끊고 잘못한 사람들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미래로 나가는 성남시. 제가 한번 멋지게 우리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우리 성남시가 원래는 이런 도시였는데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런 날이 제가 시장이 돼서 반드시 오리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분당과 판교 성남에 좋은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우리 이제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은 감기 같은 것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허약하신 분들 꼭 건강 관리하셔서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혜식 대표님 너무나 신의 한수에 정말 그 추운 겨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오신 데 대해서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저도 최선 다해서 성남시 탈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신상진 의원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윤석열 후보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지역에서 4선까지 했냐. 서울에서 강북에서 4선하는 의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강북에서. 근데 강북보다 어려운 데가 또 성남이었거든요. 이재명이 그렇게 오랜 기간 또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과 함께 바꿔나가고 신상진 의원 이번에 적극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당원들은 몰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과 함께 우리가 경기도 탈환하면서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또 말이죠. 신상진 의원님 현장에서 또 한번 뵙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영상은요. 성남에 내 친구가 살고 있다. 성남에 내 가족이 살고 있다. 성남에 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성남으로 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